지난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거 알고 계시죠?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30분이나 추격해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5번째 음주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보이죠? 그 뒤에 이제 경찰차 추격이 시작되는데요. 지난 28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남단에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강남 청담동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경찰은 30분 동안 60km나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앞서 추격하던 차가 경찰차가 지금 도주 차량을 놓치고 다른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차가 와서 추격을 하죠. 네. 그러다가 두 차량이 이렇게 서로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추돌하면서 30분이나 됐던 심야 한밤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5번째 음주운전이라고요? 예, 35세 남성인데 저 운전이 5번째였고 35세? 네, 35세 남성인데 저 5번째였고 음주 측정도가 0.18%였다고 합니다. 네. 0.1 이상이면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데 만취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 경찰차 추돌하는 장면 자체도 굉장히 아찔했습니다만 저보다 더 큰 대형 사고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0.1 넘으면 면허 취소는 알고 있는데 바뀐 윤창호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네. 지금 사고 냈죠. 또 사람 경찰도 한 명 다쳤죠. 네. 저 면허 취소 기준 강화되는 건 이제 올 6월부터니까. 네. 지금은 저 0.01부터가 0.1부터인데 0.08로 더 강화되는데. 네. 이 경우에 그럼 이 사람 5번째라는데 구속될 거고, 그죠? 구속 지금 현재 기존에도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3번째 정도는 구속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했었고 더군다나 지금은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게 충분히 위험운전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교통 신호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겼고 그걸 어긴 이유가 이 음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다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새로 바뀐 윤창호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 이 정도면 보입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나 물론 글쎄, 워낙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워낙 만취 상태에다 5번째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네. 사실은 저런 경우에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심지어 구속도 쉽게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법원의 양형기준 조정을 나오면 실형 선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윤창호법 시행되면서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네, 사회적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한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월 대비군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부상자도 3,100명 정도가 됐는데 1,700명 정도 수준으로 다행입니다. 44% 네. 감소했고 사망자도 네. 한 7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줄긴 줄었습니다. 얼마나 계속 더 줄지 지켜봐야 하는데 여전히 음주운전 할 사람들은 하고요. 특히 음주운전 처벌해야 할 검사들이 계속 음주운전에 적발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비원분들이 아파트 차량 하나를 지키고 있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사고 흔적이 있습니다. 긁힌 차량에. 네. 지난 27일 이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박았는데요. 멀리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 차였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서울고검 소속의 김모 검사. 근데 김 검사는 사고 이후에 별 조치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갔답니다. 좀 인사불성인 상태셔가지고 제가 이제 술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 없이 다시 차에 타시길래 신고받은 경찰이 김 검사를 찾아갔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4%. 물론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전화 안 받겠습니다. 어제 그 사고 때문에 좀 입장을 인사불성이란 말이 나왔고 0.264면 수많은 음주
이건 거의 들어보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정말 많이 마신 건데요. 0.1 몇몇몇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서도 나왔지만 네. 0.18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있지만 탄주를 10잔 20잔 마셔도 0.2는 안 넘을 텐데. 네. 0.2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사람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뺑소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네. 음주 측정도 거부했어요. 음주 측정도 거부했고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건에 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도주 차량으로 보거든요. 네.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저 정도면 사실은 인사불성이라고 그냥 그대로 해야겠죠. 네. 어디서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운전을 해서 오시는지 운전에 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안 일으킨 게 천만 다행이라고 봐야 돼요. 이 검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2015년, 2017년 네. 그때 당시에도 차장검사 그리고 지청장 신분이었습니다. 지금 부장검사라고 하지만 단순 부장검사도 아니고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청의 지청장급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었죠. 근데 더 사실 좀 그 놀라운 것은 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적발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3차례 전부 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면허 취소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렇군요. 다 네. 교통사고를 내서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다시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람도 영장 칩니까 그럼?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사고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삼진아웃죄도 어쨌든 세 번째니까요. 어쨌든 세 번째고 네. 검찰청 내규에도 5년 내에 3번 정도가 됐었을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네.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징계 조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검사들 이야기 나눴는데 이번에는 술 마시고 운전 말고 싸움한 검사 이야기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야기인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인데 술에 취한 50대 손님이 술집 직원과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술자리가 어지러지고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했는데요. 가게가 이제 난장판이 되면서 도저히 통제가 안 돼갖고 경찰까지 부르게 된 거고요. 직원은 고막을 다쳤고 손님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손님은 전 수원지검 권모 부장검사였는데요. 당시에 검사분이 좀 많이 다쳤어요. 코피가 터지고 뭐. 자, 이번엔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네, 술집 가서 싸웠다 이겁니다. 네, 뭐 싸운 정도가 그냥 시비 정도가 아니라 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경찰을 마지못해 불러야 할 정도로까지 싸움이 커서 본인도 크게 다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자 그대로 뭐 주먹 다짐을 술집에서 벌인 것이고 네. 규모가 작은 술집인데 뭐 이거는 알아봐야겠지만 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신고를 하는 종업원들도 검사라는 걸 어쩌면 아는 상황인데도 불가피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네. 할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때문에 술집 점원의 이야기 마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리 이제 술 장사를 하고 음악을 해도 저희 가게에서 이치 안 되거든요. 검사님의 직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또 압박감을 느끼고. 이날 권 검사는 건설업자 A씨, 80년대 유명 성인 영화 여배우 B씨와 함께 이 술집을 찾은 건데요. 그러면서 술집 여성 2명을 불렀는데 성매매, 이른바 2차를 요구하다가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싸움이 났다는 게 이 점원의 주장입니다. 학원분과 같이 나가면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농담삼아. 점입 가경이라고 하잖아요. 권 검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뭐 지금 이제 성매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여종업원 보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네. 남자 종업원이 와서 또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옆에 있어서 네, 그건 같이 이제 그냥 점원 나가자. 주장이고. 네. 네, 그러니까 권 검사 얘기는 농담 삼아 그냥 한 말이었다. 그냥 한 말이다. 네. 네, 그건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황당한 거는 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조사를 했는데 대검 관계자가 한 말이 뭐 성매매 얘기 나오는 건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쌍방폭행이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표 내도록 내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에 가지 않고 바로 그냥 그렇습니다. 검찰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퇴임하면서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도 받지 않고 네. 뭐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나오는데 좀 전에 그 종업원이 그러네요. 네.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종업원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담했는데 싸움까지 벌어졌을까요? 그게 쌍방폭행이라고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쌍방폭행이지만 네. 뭔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라는 것만은 정황상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환, 정청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